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500조 원 규모의 특별분담금을 요구한 이후 협상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없다. 이 한마디가 세계 관세 협상의 판도를 뒤흔들게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10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 협상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입니다. 그녀의 방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500조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설득 작업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각 새벽 5시 청와대 지하 벙커에 긴급 소집된 관계자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먼저 입을 뗍니다. 500조를 우리가 이걸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서류를 내밀며 답합니다. 일본은 이미 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각 종로의 한 언론사 편집국. 모니터마다 빨간 자막이 깜빡입니다. 후커 차관 방한. 트럼프 이달 말 방한 예정.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칩니다. 청와대 쪽 반응 나왔나요? 외교부는 뭐래요? 하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트럼프와 500조로 도배됩니다. 미국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 하지만 실제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 이 모든 것을 미국 손안에 넣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500조는 단순한 분담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종속을 위한 첫 단추였던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한화로 약 520조 원입니다. 거기에 더해 주요 기업들의 미국 주식 지분까지 넘겼습니다. 미국은 이를 동맹의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 예속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그날 8% 급락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동맹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 따라해야 합니까?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굴복했지만 우리는 기술로 맞서야 합니다. 회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0조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500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해서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관세 정책은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구금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구금 사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국 간의 이런 식의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한국 대통령, 500조 거부 의사 명확히. 국익 해치는 합의 없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폭락합니다. 배터리 기업 주가도 급락합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한국 없이 미국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청와대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국익 최우선이다. 사람들이 대통령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옳은 말을 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후커 차관의 방안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곧장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교가 소식통들은 귀띔합니다. 500조 문제가 주요 의제였을 거라고.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라고. 트럼프의 이달 말 방안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는 직접 한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한국은 입장을 바꿀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까요? CNN은 속보를 내보냅니다. 후커 차관 서울 도착. 트럼프 방안 앞두고 외교전 본격화. 한국 대통령 국익 개치는 합의 없다 선언. 동맹의 위기인가 재협상의 시작인가. 전 세계가 이 대결의 결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회의실. 트럼프가 거대한 세계 지도를 펼쳐놓습니다. 빨간 마커로 표시된 곳들. 한국 평택 반도체 공장. 울산 배터리 생산단지. 거제도 조선소. 그가 참모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것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 1위로 돌아가려면 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돈을 요구합시다. 기여금 명목으로 500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내면 관세 25%. 그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일본처럼 무릎 꿇을 것이라고. 그렇게 작성된 문서 한 장. 제목은 한미경제협력 강화 제안서. 하지만 내용은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500조 원을 지불하라. 거부시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의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는 곧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처음 문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참모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금액을 줄여보자. 하지만 미국 측은 단호했습니다. 협상은 없다. 지불하거나 관세를 받거나 둘 중 하나다. 그 무렵 일본에도 같은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금액은 4천억 달러.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즉각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응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장관이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겁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논쟁은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굴복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면 증명해보라. 이 한마디에 일본 총리는 무너졌습니다. 나흘 뒤 일본 의회는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천억 달러 지원. 거기에 더해 도요타와 소니의 미국 내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동맹 강화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진 소식은 곧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책상을 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일본 따라 무릎 꿇어야 합니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보 동맹입니다. 관세 25%가 붙으면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삼성도 현대도 LG도 모두 무너집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협상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500조를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돈을 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감수하겠습니다. 단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배터리 원천 기술 개발, 차세대 조선 기술 확보,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결정이 발표된 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굴복하지 않는다. 기술로 맞선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그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거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참모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일본처럼 쉽게 넘어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합니다. 각하, 한국 없이는 우리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7%, 인텔 마이너스 9%,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5%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급망이 끊깁니다. 시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앨리슨 후커가 급히 소환됐습니다. 그녀는 한반도 전문가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북미 협상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후커가 답했습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구가 생깁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달 말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비밀 회의실에 핵심 강요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한 장, 미국의 요구서였습니다. 4천억 달러, 한화로 520조 원. 일본 총리가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큽니다.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외무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보를 사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산업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이건 방위비가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상납금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총리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트럼프 대통령 전화입니다. 총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은 동맹 아닙니까?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입니다. 거부하면 관세 30%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불합시다.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강요들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겁니다. 관세 면제, 그리고 미국 내 우리 기업 보호. 이것만은 확실히 받아냅니다. 나흘 뒤 일본 의회가 열렸습니다. 긴급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매국 행위입니다. 국민 세금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겁니까? 하지만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찬성 178표, 반대 142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위한 역사적 결단. 하지만 국민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금 돌려내라. 미국의 식민지가 됐나? 경찰이 저지선을 쳤습니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모든 도시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돈은 이미 미국으로 송금됐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이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관세 면제.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내 공장을 3개 더 짓기로 했습니다. 소니는 반도체 사업부 지분 15%를 미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파나소닉은 배터리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미국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8%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엔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5%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줄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드느라 본국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택을 지켜보던 한국. 청와대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따라가면 같은 꼴 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덧붙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귀국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일본 총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본의 굴복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 중국 관영 매체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자주권을 포기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주시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 그때 한국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거부한다.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하지 않는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챕터 4. 서울의 결단 관세를 감수하겠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모든 참모진이 모였습니다. 밤 11시가 MC 계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긴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님, 25% 관세는 너무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 반도체 수출이 막힙니다. 현대차 판매가 급감할 겁니다. 경제부총리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수출 손실이 8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 도산이 속출할 겁니다.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차라리 500조를 나눠서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10년 분할 납부를 제한하면 됩니다. 미국도 받아들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실적 의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500조를 내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돈을 냈지만 기술을 빼앗겼습니다. 기업 자율성도 잃었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관세를 감수하고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기술은 영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경제 주권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의 모습입니다. 500조를 내면 당장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미국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북한 위협 앞에서 우리 혼자 버틸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핵심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수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함부로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없다는 걸.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님, 500조를 미국에 주는 대신 우리 기술에 투자합시다. 반도체 차세대 공정 개발, 배터리 전고체 기술 확보,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 이 모든 걸 5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500조를 10개 핵심 기술 분야에 나눠 투자합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100조, 배터리 원천 기술에 80조, 인공지능 칩 개발에 70조, 바이오 의약품에 50조, 우주항공에 40조, 수소에너지에 40조, 양자 컴퓨팅에 30조, 로봇공학에 30조, 자율주행에 30조, 차세대 통신에 30조. 이렇게 투자하면 5년 내 기술 강국이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500조를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기술에 투자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감수하겠습니다. 단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수출 보험,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일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500조 문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관세 정책은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한다고. 구금 사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춘추관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 기자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0조입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500조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해서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관세 정책은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진정한 동맹입니다. 현대자동차 회장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이미 세계 1위입니다. 관세가 붙으면 유럽과 중동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SK하이닉스도,
포스코도 모두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개장 직후 코스피가 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증시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장마감 시 코스피는 오히려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에 맞서다. 국익 개치는 합의 없다 선언. 파이낸셜 타임스도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선택. 기술 자립이냐, 동맹 굴복이냐? 로이터 통신은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500조 거부 확고. 관세 정책 국익 최우선 1000명.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국가 주권과 경제 자립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럽은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일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반도체 장비, 소재, 무엇이든 협력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영국 총리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편에 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익 최우선. 이것이 답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자립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한국 대사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중심의 아시아 기술 동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아시아 전체에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구금 사태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기술 자립도가 훨씬 높습니다. 국민 지지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압박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유럽이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한국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너무 밀어붙이면 국제 여론이 악화됩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조차 내부적으로 불만이 큽니다. 우리만 손해봤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뉴욕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미국 공장이 못 돕니다. 애플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관세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앨리슨 후커가 나섰습니다. 각하, 제가 먼저 한국에 가겠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달 말 일정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으십시오. 500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조정하고 기술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트럼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그날 후커 차관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비공개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나온 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담 결과가 어떻습니까? 후커는 짧게 답했습니다. 건설적 대화였습니다. 양국 모두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생각보다 훨씬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워싱턴의 동요 균열의 시작. 뉴욕 월스트리트. 개장 종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익 해치는 합의 없다는 발언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5%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7% 빠졌습니다. 퀄컴도 AMD도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애플 본사 쿠퍼티너.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 패널 없이는 아이폰을 못 만듭니다. 삼성과 LG 패널이 전체의 70%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 못 만듭니다. LG와 삼성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는 자충수입니다. 한국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국익 최우선이 당연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테슬라 주가가 추가로 3% 더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글도 긴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제품 없이는 서버를 못 굴립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 이것도 한국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최고 기술 책임자가 워싱턴에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타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관세는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기술 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트럼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즉각 해결하라. 500조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옳다. 기술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긴급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 기술 기업 손실 규모 연간 2천억 달러. 모건 스탠리 분석. 한국 배터리 수입 차단 시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률 마이너스 30%. JP모건 전망. 한미 갈등 장기화 시 나스닥 지수 20% 하락 가능. 모든 보고서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 입장이 정당합니다.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거라 임시계속고 예상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거부하고 구금 사태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단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국제정세를 보고했습니다. 유럽이 한국 편입니다. 독일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도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 한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기술 동맹을 추진 중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발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20조를 냈는데 한국은 거부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이라고 당당히 말하는데 우리 총리는 뭐하나? 일본 정부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도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총리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각하, 만약 우리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미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부품 가격이 25% 오릅니다. 애플 아이폰 가격이 $300 인상됩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1만 올라갑니다. 소비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둘째, 한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의료기기 모두 막힙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건 기술 유출 차단입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조 노하우, 배터리 핵심 기술,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 이 모든 게 차단됩니다.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중국이 그 틈을 노립니다. 결국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익 최우선이라고 한 게 정확히 이 상황을 예측한 겁니다. 재무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강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의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잃어서 굴복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지켜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후커 차관이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입장이 확고합니다. 500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관세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트럼프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후커가 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이달 말 방한 일정대로 가시되 입장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500조는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 협력 같은 것으로요.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상호 존중의 협력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파악하십시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상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강압으로는 안 됩니다.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제시한 방식대로요. 재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책상에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한국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나?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현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국제 여론도 한국 편이었습니다. 시장도 한국 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혼란. 트럼프 정부 한국 전략 재검토 중. 한국 대통령 국익 최우선 발언에 백악관 당황. 워싱턴 포스트도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 한국 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 한국 대통령 입장 정당성 인정. CNN은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정부의 오판입니다. 한국을 일본처럼 봤다가 크게 당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발언은 정당합니다. 시장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조차 제대로 관리 못합니다. 국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도 반등했습니다. 원화는 더욱 강세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미 갈등 틈을 노려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협력을 제한하십시오. 반도체 시장 개방, 배터리 합작 투자, 무엇이든 내놓으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국익 최우선을 내세운 만큼 우리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한국 산업부에 협력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이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국익 최우선, 올바른 판단입니다. 에너지 협력을 확대합시다. 천연가스를 특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히토류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십시오. 한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0일 후 후커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500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세 정책은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합니다. 구금 사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후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각하, 한국 설득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력합니다.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합니다. 기업들도 정부를 지지합니다. 국제사회도 한국 편입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나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방한 시 입장 조정이 필요합니다. 500조 요구를 철회하고 기술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커는 곧장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을 설득했습니까? 후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각하. 한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통령이 너무 강합니다. 국민이 완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참모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후커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500조 같은 일방적 분담금은 절대 불가. 둘째, 관세 협상은 국익 최우선으로 진행. 셋째, 구금 같은 압박 방식은 동맹국의 부적절. 이것이 한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양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방한 시 새로운 제안을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 공동개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재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십시오. 500조는 포기합니다. 대신 기술 협력안을 만드십시오.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요.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포기하다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상무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각하, 기술 공동개발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금액은 500억 달러 정도로 하고요. 양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발된 기술은 공동 소유합니다. 이익도 균등 배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도 받아들일 겁니다. 국익에 부합하니까요. 국무장관이 보충했습니다.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한국도 응할 겁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제안하겠습니다. 후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구금 사태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금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거죠.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이달 말 방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 가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가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당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너무 강했습니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명분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국민 지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재명,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만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협력 아닙니다. 한국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지만 그의 입장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나노 공정 마지막 시뮬레이션입니다. 성공하면 우리가 세계 1위를 확실히 굳힙니다. 대통령께서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국익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 집중하십시오. 엔지니어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 수율 95%.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팀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국익을 지켰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이 기술이면 미국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나노 반도체 양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 3나노보다 성능은 30% 향상됐습니다. 전력 소비는 40% 감소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대통령께서 국익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국익을 실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울산 LG에너지솔루션 연구소, 배터리 연구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새로운 샘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 4세대 시제품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입니다. 충전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화재 위험은 제로입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익 최우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술이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국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 경영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전입니다. 2년 내 양산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익 최우선을 천명하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폭스바겐도 도요타도 모두 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500조를 미국에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에 투자한 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익입니다. 대통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이천 연구소에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6세대. 인공지능 연산 속도가 기존보다 50% 빨라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칩을 원했습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모두 원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물량이 부족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만 납품하겠습니다.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성과를 냈습니다. 누리호 후속 로켓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성 발사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위성 발사를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산업에서도 한국이 독립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국익 최우선 정책의 또 다른 성과였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팀이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IBM이나 구글보다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500조 중 30조를 양자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내 상용화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약진했습니다. 판교 바이오 클러스터 셀트리온이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약보다 효과가 2배 좋았습니다. 부작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도 국익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00조 투자 계획이 빠르게 실행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60%에서 85%로 올랐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도 국산화했습니다. 중국산 의존도를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공급망 자립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익 최우선 정책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들도 변화했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모든 이공계 대학이 44제 시도 MC 계속 첨단 기술 연구에 올인했습니다. 정부가 연구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대학원에 몰려들었습니다. 과거엔 의대나 로스쿨로 갔던 인재들이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기술로 먹고 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익 최우선을 외치니 젊은이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연구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벤처기업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로, 성수동 서울숲, 곳곳에 스타트업이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로봇 기술 회사, 바이오 벤처, 우주기업,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도전했습니다. 정부가 창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규제도 대폭 풀었습니다. 한국이 혁신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국익이 곧 미래였습니다. 외국 인재들도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인 과학자들이 귀국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도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익 최우선을 외치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우수 인재들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인재가 모이니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술 의존도가 3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100% 자립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미 세계 1위였고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익 최우선 정책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2나노 반도체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유를 부렸습니다. 물량이 부족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격도 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애플이 당황했습니다. 과거엔 애플이 갑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가격과 물량과 조건을 정했습니다. 애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LG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장기 계약 체결, 성금 지불, 기술료 인상,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력 방안. 테슬라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LG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쥔 겁니다. 국익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구글도 SK하이닉스에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답했습니다. 내년 물량은 이미 다 찼습니다. 후년 물량을 예약하시겠습니까? 가격은 20%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 협력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구글이 항의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조건도 많습니다. SK하이닉스가 쿨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구글은 결국 가격과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기술 기업 목표가 상향 조정, 삼성전자 목표 주가 30% 인상, LG에너지솔루션 50% 올림, SK하이닉스 40% 상향, 투자 의견 모두 매수. 한국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정책이 성공했다. 한국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수출이 늘었습니다. 기술 집약형 제품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40% 증가, 배터리 수출 50%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30% 증가,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500조를 미국에 주지 않고 기술에 투자한 게 대박이었습니다. 국익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고용도 늘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일자리가 쏟아졌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채용 공고가 넘쳐났습니다. 배터리 연구원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는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국익 최우선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당시 78%였던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했습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국익 앞에서 당파를 초월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랐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술로 이겼다. 국익을 지켰다. 자랑스럽다. 대통령이 옳았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외국 언론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봤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힘을 봤습니다. 런던 로이드 은행 본사, 유럽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분석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영국 경제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경제 주권의 중요성입니다.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술 자립도 상승, 경제 성장률 가속, 국민 단합. 이게 진정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총리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참모들과 회의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합시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정책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즉각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산업부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귀국 대통령에게 전해주십시오. 프랑스는 한국을 전폭 지지합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에 찬성합니다. 원자력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우주산업도 함께합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겠습니다. 한국 대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브뤼셀 집행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K-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만듭시다. 한국 중심의 기술 협력 체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과 손잡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리 셴룽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도 경제 주권이 중요합니다. 강대국 눈치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정책을 배우겠습니다. 기술 허브를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과 협력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한국 편에 섰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응우엔 푸종 서기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기술로 강대국과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춥시다. 한국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십시오. 베트남이 아시아 제조 허브가 되도록 합시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인도 뉴델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가카.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국익 최우선.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합니다. 인도도 자립을 추구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합작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과 인도 시장을 결합합시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위원회가 즉각 가동됐습니다. 호주 캔버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동맹은 종속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옳습니다. 호주도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국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광물과 한국 기술을 결합하겠습니다. 호주 의회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호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중동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시드 총리가 한국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오일머니를 한국 기술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탈석유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정책을 지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재벌 총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주목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선진국 원조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기술 자립이 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해 아프리카 기술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동의했습니다. 한아프리카 기술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한국이 증명했다. 기술이 국력이다. 국익 최우선이 정답이다.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 한국의 기적 재현 이번엔 기술혁명이다. 이재명의 리더십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 한국 모델 중소국가의 생존 전략 국익 최우선의 승리 이코노미스트 표지 한국이 세계에 던진 질문 당신 나라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강대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이 핵심이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게 진정한 경제 정책이다. 다른 학자들도 한국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국익 최우선 정책.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가 강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국가 의지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국민 단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니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열광했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연단의 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굴복하거나 자립하거나. 한국은 자립을 택했습니다. 국익 최우선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국민이 하나 됐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돕겠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 기업인들, 학자들 모두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강대국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기술로 승부했습니다. 국익을 지켰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모델이 됐습니다. 21세기형 국가 전략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승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섰습니다.